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무서운 의혹들.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관한 사료는 꽤 많으나 남아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조선 측 기록입니다. 반면 제너럴 셔먼호 측의 입장을 담은 사료는 없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생존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너럴 셔먼호에 관한 각종 의혹과 함께 본인이 제시하는 아주 특별한 의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66년 4월 초 박 교수는 평양감사로 부임합니다. 석 달이 지난 7월 초 중국에서 긴급 문서가 도착합니다. 조선 정부의 천주교 박해로 프랑스 함대가 보복 원정에 나설 것이라는 긴급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프랑스의 보복 원정 소식으로 크게 불안을 느낀 상황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출연합니다. 비단, 유리 제품, 천리경, 자명종 등을 싣고 텐진을 출발한 제너럴 셔먼호의 탑승자 24명 중 미국인은 선주 선장 항해사 3명이고 화물 관리인과 통역사는 영국인으로 서양인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9명은 중국인 16명과 말레이시아인 3명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중국 정크선의 인도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 경내에 들어간다. 평안병사 이용상이 식자재를 제공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나 교역을 요구하며 대동강수로 탐사를 시작하고 불법으로 상륙하여 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포교한다.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경대까지 올라왔고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순영중군 이연익을 붙잡아 감금하였다가 평양의 관민이 강변으로 몰려들어 돌을 던지며 항의하자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퇴역 장교인 박충권이 조각배를 타고 접근해오자 중군 이연익과 부하들은 셔먼호에서 뛰어내려 이연익은 무사히 박충권의 배에 올라탔으나 부하들은 익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한편 평양감사 박 교수는 조정의 대응 지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자재를 구하러 무트로 나온 셔먼호 선원들이 평양 주민 7명을 죽이고 5명을 부상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박 교수는 조정의 장계를 올리고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한다. 양측이 교전 중 제너럴 셔먼호가 수심이 낮은 모래톱에 좌초하면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조선 측의 화공으로 셔먼호에 승선한 선원 24명 전원이 사망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진상이다. 우선 제너럴 셔먼호가 어디서 만들어진 배인지 알아보자. 놀라운 건 이 배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배인지도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단 미국 군함은 아니다. 게다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증기선이 아니라 그냥 큰 철갑범선이었다는 설도 있다. 일본 외무대신을 지낸 무네미스의 건걸록에 의하면 셔먼호는 1865년 버제빈 사건에 연루되었던 배라고 한다. 청나라 외인부대 장군으로 태평천국군과 싸우다가 도리어 태평천국에 합세한 미국인 용병 장군 버제빈이 외국인 용병들을 모집해 태평천국군과 합류하려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된 배가 제너럴 셔먼호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배 이름을 미국 남북전쟁 때 유명한 북군 장군이었던 셔먼이라고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버제빈이 체포된 후 주인 잃은 배를 미국인 프레스턴이 구입해서 영국 매도우즈 상사와 용선계약을 맺고 조선으로 출발한다. 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선주 프레스턴이나 선장 페이지가 아니라 통역사 겸 선교사인 토머스였다. 베이징 체류 중에 쓴 편지에서 토머스는 본인이 조선 사신 일행과 접촉한 사실을 자랑스레 보고하며 그가 작년에 조선에 가서 살포한 종교서적이 평양까지 흘러들어가 올 겨울에 이곳에 사신들을 수행하여 온 박가라고 하는 수행원이 그중 한 권을 입수해 읽었노라 자신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인해 박 교수가 토머스의 조선 선교 여행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이게 사실이라면 토머스가 박 교수를 믿고 혹은 그를 만나러 평양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를 일이나 박 교수가 그 시기에는 중국에 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셔먼호 사건 당시의 정탐 기록인 평양사실에 의하면 토머스는 평안감사를 만나러 여기에 왔을 뿐이지 교역하여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평양감사 박 씨는 4월에 부임했는데 내가 베이징에 가고 그가 사신으로 조회하러 왔을 때 수차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박 교수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편 평양사실 중 청나라인 조능봉의 말에 의하면 셔먼호가 조선으로 출항하게 된 것은 토머스 선교사가 선주 프레스턴과 화물감독 호가스를 설득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 셔먼호는 남쪽으로 가서 무역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셔먼호의 평양행은 토머스가 주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 교수의 7월 22일자 장계에는
이양선 선원들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5가지 죄상이 잘 정리되어 있다. 첫째, 내지를 여러 날 침범한 것. 둘째, 프랑스 신부 피살에 대한 보복 원정설로서 교역을 강요한 것. 셋째, 설득과 식량 제공에도 불구하고 물러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 것. 넷째, 중군을 억류한 것. 다섯째, 아국인을 살상한 것. 여기서 처음 3가지는 확실히 셔머노 측의 잘못이다. 문제는 중군을 억류한 것과 아국인을 살상한 것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다. 당초 제너럴 셔머노를 두고 조선 조정은 다른 이양선과 마찬가지로 별 마찰 없이 잘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평안도 관민들은 3차례에 걸쳐 쌀, 고기, 땔감 등을 대주었다. 그러나 조선 측에서 수교만큼은 거절하였고, 이에 반발한 제너럴 셔머노 측에서 중군 이연익을 납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기록이 있다. 패강록은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한 이연익의 아들 이응근이 쓴 글이다. 이에 따르면 문정에 나선 진사 안상읍이 만약의 경우 제너럴 셔머노를 퇴치할 방안을 적은 문서를 든 채 배를 타고 이연익에 앞서 접근했다가 제너럴 셔머노에서 띄운 종선에게 그 문서를 빼앗긴다.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측에서 그 문서를 통해 조선 측에서 선원들을 회유해 상륙시킨 뒤 몰살하려는 계획을 알아내고 이연익이 탄 배를 납포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셔머노에서 이연익과 그 부하들을 납치할 명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셈이다. 5년 후 신미양유 때 미군이 초지진을 점령한 날 조선인 천주교도를 태운 배가 미군 기함에 접근했을 때 미군이 제너럴 셔머노의 진상을 묻자 이들은 셔머노 선원들이 정중한 환대와 교역을 약속받고 상륙하였으나 환대를 받고 술에 취해 쓰러지자 살해되었다고 대답한다. 천주교 박해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소문을 듣고 말했을 수도 있다. 5번째, 아국인 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식수를 구하러 나와 평양 주민과 시비가 붙은 선원들은 대부분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역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양인들은 선주, 선장, 항해사, 화물관리인으로 정황상 식수를 구하기 위해 배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떻든 이들이 식자재를 구하기 위해 육지에 내렸을 때 셔머노가 사람도 납치하고 배 위에서 포를 쏘아댔기 때문에 평양 주민도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테니 서로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교역을 목적으로 찾아온 상선 선원들이 비무장 주민 7명을 죽이고 5명을 부상시켰다는 것은 일반적인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 1867년 북경 주재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인 윌리엄스 박사는 조선에서 파견된 사신 1명을 만나는데 성공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승무원들은 그 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태에 올랐다. 주민들이 주위에서 몰려들어 오래지 않아 두 무리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즉시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양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개시되었고 모든 승무원들은 폭도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때 약 20명의 주민들도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윌리엄스 박사는 또한 제너럴 셔머노의 길잡이 역할을 한 유아테라고 하는 중국인을 만나보았는데 그가 작도에서 온 조선 사람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제너럴 셔머노의 승무원들을 죽인 사람들은 그곳 주민들과 농부들이지 수령이나 군인은 결코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 교수가 화공으로 셔머노를 공격했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흔히 놓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제너럴 셔머노에는 미국인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영국인 2명이 탑승했고 셔머노 자체가 영국의 메도우즈 상사와 용성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조선으로 왔을 때는 영국 배라고 봐야 한다. 19세기 당시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보면 자국민 2명이 죽고 영국 재산이 홀라당 불타버렸는데도 변변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이상하지 않은가? 건국대학교 한승훈 교수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제너럴 셔머노에 2명의 영국인이 탑승하고 있었고 제너럴 셔머노의 실은 물품이 영국 메도우즈 상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전혀 나서지 않은 이유가 메도우즈 상사와 제너럴 셔머노가 프랑스의 침략에 직면한 조선을 상대로 무기 밀매를 시도한 사실을 포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한 조약체제에서는 무기 밀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으로 자국민이 죽고 자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로 1866년 8월 22일 황해감사 박승희가 제너럴 셔머노에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 안에는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의 조총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무기는 선원들의 사용 용도가 아니라
당연히 판매용이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도 신미항요 당시의 제너럴 셔먼호가 단순히 무역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 공격을 앞두고 조선에 무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간 배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1866년 10월 주청 프로이센 공사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상부에 보고한다. 조선은 정규군을 거의 갖추지 못했고 무기도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무기를 판매하려고 한다. 제너럴 셔먼호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기 직전에 조선으로 간 상선이 한가하게 비단이나 유리 제품 혹은 천리경, 자명종 등을 팔기 위해 깊숙한 내지까지 강을 거슬러 올라간 게 아니라 당장 임박한 전쟁에 쓸 무기를 판매하러 갔다는 사실은 훨씬 설득력 있다. 잡다한 물품을 쌀이나 홍상과 교역하려 했다면 대동강 입구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기는 아무한테나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나름 안면이 있다고 여겨진 평양감사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흥정하기 위해 평양성까지 수로로 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박 교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일 수 있지만 토머스가 평양감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배 위에서 무기를 시연하느라 평양 주민들이 볼 때는 오랑캐 배에서 화포를 쏘고 총을 쏜다고 민심이 흉흉해졌을 것이다. 초반에 말했듯이 이 배가 미국인 용병 장군 버제빈이 외국인 용병들을 모집해 태평천국군과 합류하려고 구입한 배였다면 버제빈이 당초 배에 실었던 무기류가 그대로 새로운 선주 프레스턴에게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당시 매도우즈 상사는 면화, 석탄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런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무기 거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본인의 상상력과 추론이며 사료에 기록된 내용이 아님을 사전에 밝혀드립니다. 제너럴 셔먼호 선주 프레스턴은 원래 중국 남부 해안지대로 가서 무기를 판매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당시 중국 남부에는 태평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라 지방 군벌들이 난립하고 있어 무기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조선의 개신교를 선교하러 가길 열망하던 토머스 선교사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함대가 남부 베트남 반란 때문에 조선으로 원정 가는 것을 미루자 대신에 제너럴 셔먼호의 선주인 프레스턴에게 프랑스 함대가 곧 조선을 공격한다는 정황을 설명하고 조선에 가면 비싼 값에 무기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선주 프레스턴을 설득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 왔지만 평양 관리들은 통상도 포교도 거부한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에 선적되어 있는 조총 등 많은 무기는 분명히 탐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기를 손에 넣고 싶어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는 가운데 유혈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분명한 것은 비무장한 농민들이 무기 밀매를 하는 선원들과 싸움을 벌여 우발적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마 대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미국 공사관 서기관인 윌리엄스 박사가 얻은 정보들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수령이나 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것은 아니었을까? 배가 좌초된 상태고 식자재도 떨어진 상태라면 사실상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인데 생포하면 되지. 굳이 급하게 화공으로 공격해 모두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셔먼호가 배 위에서 포를 쏘고 총을 쏘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약탈이나 행패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 관리들 앞에서 선상에서 무기 성능을 보여준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포를 쏘고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급하게 화공으로 배를 불태웠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배에 불이 번지자 영국 선교사 토머스와 중국 상인 조능봉이 뱃머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외 여러 사람이 강가로 헤엄쳐 왔으나 성남 평양 부민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 그들을 모두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좌초될 정도로 얕은 강변에서는 배가 불탄다고 해도 대부분의 선원들은 안전한 강변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변으로 헤엄쳐 나왔을 텐데 평양 부민들이 흥분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마땅히 몇 명은 사로잡아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이들이 지은 죄를 신문하여 기록하고 이들을 통해 서양배를 어떻게 만들고 운용하는지 알아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곧 쳐들어온다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배 위에 선적된 많은 무기를 화공으로 포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셔먼호에 선적되어 있던 무기를 빼앗기 위해 이들을 모두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
셔먼호가 싣고 왔던 조총 등 무기들은 대동강에 수장된 게 맞을까?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이들을 죽인 사람들의 기록만 남아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생각이 든다.